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오늘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요. 어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김교환 전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일단 경찰 윤영호 전 본부장도 입건을 했고요. 혐의 입증을 위해서 정황을 알 수 있는 참고인 소환을 준비 중인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 그러면 경찰이 과연 이렇게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할 능력은 충분히 있는지, 언제쯤 결과를 전모를 확인할 수 있는지 이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으세요? 글쎄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있고요. 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진술 내용도 구체적으로 상세합니다. 물론 네네.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지만 1차적 진술이 확보돼 있고 경찰이 아마 추가적으로 지금 구치소에 있는 윤영호 본부장을 조사를 통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진술을 확보하면 될 것이고요. 네. 그 진술의 진위 여부에 대한 다른 어떤 증거 확보엔 속히 나서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휴대전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있겠죠. 이렇게 교차해서 확인하다 보면 이 부분의 혐의 사실이 입증 가능한 건지 실제 존재한 사실인지에 대한 확인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통일교가 정치권과 어떤 방식으로 로비를 했는지는 권성동 의원의 사례에서 이미 특검에서 수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이 금품을 수수할 때의 상황이라든가 그 전후 과정, 한학재 총재에 대한 보고 등 그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면 결국에 이 전재수 전 장관이라든가 임종성 의원 등의 관련 내용도 비슷한 양태로 전개됐을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진위를 밝혀내는 것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래 걸리질 않고 결과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 윤영호 전 통일교 이 본부장 어제 권성동 의원 재판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서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금품을 제공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여야 의원들에게 접근해서 했다는 거, 금품을 전달했다는 거, 진술을 이제 부인을 했어요. 이런 이제 처음에 했던 말하고 이제 말이 바뀌니까 야 이게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렇게 바뀐 거라고 봐야 하는 건지 본인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께서는? 저는 원래 지금 윤영호 본부장이 더 추가로 폭로를 이어갈 것으로 사실은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심경 변화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네네. 여하튼 추가로 나오지 않고 이미 진술한 내용조차도 사실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심경 변화가 생겼을까? 저는 처음에 이것을 진술할 때는 적어도 이 국민의힘 야당에게만 준 게 아니고 여당 집권당에도 상당히 줬다. 이 얘기를 동시에 얘기를 했을 텐데 사실은 특검이 한쪽은 다 뭉개했잖아요. 그런데 뒤늦게 그 사이에 이제 야당 의원들이 관련된 것이 폭로가 됐고 또 하나는 그 대통령이 사실은 이 통일교를 사실상 지칭 겨냥해서 해산까지도 얘기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중압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구나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도 마치 한학자 총재가 만났을 거다, 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이재명 그 당시 대표와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 그분과도 이렇게 얘기가 거론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아마 윤영호 본부장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갔다. 그러니까 본인의 중압감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실은 처음에 의도했던 진술 당시와 견뎌볼 때 이게 너무 커지는 바람에 그 전상으로 좀 가고 싶다. 이런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덮어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정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용호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상황이 본인의 의도한 대로 없이 큰 물파고가 지금 오니까 지금 당황한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진술을 바꾼 게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윤영호 전 본부장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기존 입장에 대해서도 지금 배달 사고가 있었다면서 번복하는 이 취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언 번복. 우리 여 행정관께서는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영호 본부장의 이야기가 크게 이제 큰 줄거리에서 진술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권성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돈다발이라는 증거 사진이 이제 검찰이 확보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재수 전 장관의 그 사건에서는 사실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본인이 이제 맨 처음에는 알려지기로는 그게 본인이 금품을 줬다는 식으로 알려졌지만 지금 이
그 이후에는 지금은 본인이 직접 준 게 아니라 누가 줬다는 것을 봤다. 뭐 이렇게 진술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권성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있지만 전재수 사건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증거조차 그리고 증언도 번복됐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굉장히 약간은 뭐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저는 뭐 윤영호 씨가 그 법원에서 이제 뭐 궁지에 몰리자 예. 본인이 이제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뭐 줬다 뭐 이 이야기가 뭔가 이제 자백이라기보다는 난 둘 다 친하게 지냈다 약간 이런 의미로 이제 그 과거의 진술들이 그렇게 이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용호 의원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게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요. 윤영호 전 본부장이 말을 바꾼 것을 놓고 경찰이 수사를 맡아서 봐주기 수사가 된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 과연 이거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우리 호준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경찰이 총력을 다해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 우리가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불과 넉 달 전에 차명 주식 투자를 하고 네네.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그 사건을 법사위원장 사퇴하고 경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네네. 넉 달 지났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넉 달이 지났습니다. 예. 어떤 이런 방구 수사 상황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다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서울의 대장동 사건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집권한 다음에 남욱, 정영학 등등이 완전히 말을 바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1심 선고에서 이 두 사람들만 구형량보다 훨씬 낮은 선고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항소 포기해버렸죠. 그리고 항소 포기에 저항하는 검사들은 다 좌천시켜버리고 그냥 다 입틀막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 정의와 이제 법치가 이제 다 무너져 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그런 양상으로 이렇게 가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오죽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더더군다나 12월 2일 날은 우리가 이 사건 알기도 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통일교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뭔가 의아했었거든요. 예.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거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나 하는 생각을 이 윤영호라는 사람이 했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서 묻히지 않으려면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검이 있어야 경찰도 눈치 보지 않고 우리가 대충 묻어놔도 특검이 또 밝혀내겠구나라는 생각에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특검을 해야 된다로까지 좀 주장을 해주셨는데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요.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하게 된다면 수사팀으로서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일본 관련자에게 특정 범죄 가중처벌 이 뇌물죄 적용할 수 있는지 공소시효가 지금 얼마 안 남아 있는데 이것도 수사의 변수가 될 수 있는지 조기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 이 민주당 관련된 통일교 부분의 수사를 덮었다. 이 비판의 근거를 삼기 위해서 공소시효 도과를 의도한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 예.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려진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했다는 내용에 의하면 대가성 뭐 금품 수수였다고 주장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뇌물에 해당되고 그 금품의 가액이 3천만 원을 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장한 바에 대한 수사 방향을 따라가더라도 공소시효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임종성, 김규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총선 전후에 자금 3천만 원을 줬다는 취지의 내용이 그런 의혹입니다. 예. 7년을 적용해도 공소시효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시효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번복됐기 때문에 이 네네네. 실체가 실제 존재하는지부터가 지금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저는 수사 인력이라든가 특별수사팀 구성해서 하면 사건의 구조나 내용이 이미 권성동 의원에 대한 수사에서 확인된 바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충분히 실체를 규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유력 인사들이 통일교 측의 지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주당은 더 큰 역풍을 맞고 있는데 게다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사의를 표명했죠. 떳떳하면 장관직을 그만둘 이유가 전혀 없는데 나는 금품 받은 게 없다라고 큰소리치면서 그만두긴 왜 그만둡니까? 저는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자 국무위원입니다. 거치에 연명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는 제 정치 인생의 꿈인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통해서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고 부산, 울산, 경남을 해양수도권으로 만들고 여수, 광양, 부산, 울산, 포항에 이르는 이 권력을 북극항로 경제권력으로 만들어서 한반도 남단의 서울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성장 엔진, 성장 거점을 만드는 것이 제 정치 인생의 꿈입니다. 회수부가 이전하고 있는 와중에 저와 관련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명확하게 밝혀가지고 해양수도를 만드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절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터뷰는 전재수가 출장을 다녀오자마자 급하게 인천공항에서 사의를 표명하기 전에 미국에서 귀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YTN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정치 인생의 꿈. 해수부 부산 이전을 통해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드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을 얼굴이 상기된 채로 말하더니 귀국해서는 장관직을 벗어 던지고 이재명은 숨도 안 쉬고 사의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김현지가 전재수는 빨리 잘라내야 된다라고 이재명에게 지시를 내린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의혹을 모두 부인하면서 정치 인생의 꿈도 이루지 못한 채 장관직을 내던진다면 국민들은 더 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눈치코치 없는 박지원 할아버지가 전재수를 공개적으로 두둔하면서 전재수의 혐의가 더욱더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박지원은 전재수 전 장관의 인격과 인품, 정치인으로서의 소신으로 밀어볼 때 통일교로부터 4천만 원과 고급 시계 2개를 받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라며 끝까지 싸워 이기고 돌아오라고 격려했습니다. 박지원 논리를 따라 제가 이 논리를 노무현의 부인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권양숙 아주머니는 인격과 인품이 더럽고 영부인으로서의 소신이 거지 같아서 고급 시계를 받았습니까? 4천만 원과 고급 시계를 받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전재수의 인격과 인품이라니. 이렇게 따지면 박지원 당신의 인격과 인품은 대체 얼마나 극악무도하길래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으로부터 총을 맞고 바다 위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걸 은폐합니까? 박지원은 전재수가 이재명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고 본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싸워 이겨서 돌아오라고 전재수를 마치 전쟁터에 나간 예비 영웅인 양 말했습니다. 전재수가 과연 이겨서 돌아올지 김경수처럼 깜빵에 갔다가 돌아올지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전재수는 경찰이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서 한국당에 갇힌 신세가 됐습니다. 민중기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이 전재수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이 의혹이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 전재수가 이렇게 당당히 말한 것처럼 경찰 조사에 성실히 출석해서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을 분명하게 펼칠 수 있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교 게이트 이게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데 저는 계속 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과연 이재명은 한학자 총재를 만났을까? 그리고 왜 용산은 침묵할까? 이 그전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 오늘도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계속 한학자와 이재명이 만났을 것 같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용산이 뭔가 이야기를 할 거다. 안 만났다고 자를 거다. 그런데 안 자르고 있다. 그래서 만난 것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혹시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마 이제 이상하게 과잉 대응하는 게요. 좀 이게 수상한 게 있고요. 예. 하여튼 통일교에서 이재명 측하고 어떻게 연을 만들어가지고 로비를 해 누구한테 돈이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워낙에 그때 또 문재인 정권 때잖아요. 예. 저는 크게 5개 라인으로 접촉을 했는데 2022년에 예. 가장 정진상 라인 정진성 라인이 있죠. 이게 제일 크죠. 예. 그다음에 7인의 핵심 예. 임종성. 예. 여느 게 돈도 받고 강의도 몇 번 해서 임종성. 예. 그다음에 어프로치 할 때 강선우 예. 강선우. 여가부 장관. 예. 거기에 미국에서 있다 왔거든요. 그렇죠. 예. 강선우 라인이고요.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게 성남시장 할 때부터 대북 자문했던 국정원장.
이종석. 이종수 라인. 그것도 많이 놉니다. 그렇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 정동영이는 뭐 10분 차 한 잔? 예. 그 말을 이게 누가 믿어요? 예. 친구들 7명 갔다가 10분에 그냥 들어갔다 예약 없이 천정궁에. 차 한 잔 먹고 나왔다? 예.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랬더니 10분 무슨 통일하게 합니까? 예. 정동영 라인, 예. 통일병에 딱 5개. 이런 이제 그 5개 라인이 있고 예. 그 외에도 이게 뭐 위성락도 행사 갔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민주당 예. 이 정도로 이게 전방위적 접촉을 했다면 예. 특히 이재명 입장에서는 한 표가 아쉽잖아요. 옛날에 그 예. 김만배 씨가 예. 대순진리에 그 3만 표 있다. 맞아. 그러니까 대순진리에 막 가져갔잖아. 예. 이재명 측에. 예. 근데 통일교는 자기들이 볼 때는 10만 표 뭐 어쩌고 예. 몇십만 표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가입했다 했잖아. 예. 따라서 저는 이재명이가 계속 만나고 싶다 했고 그게 미국의 뭐 농구 선수 유명한 예. 저야 뭐 마이클 조던밖에 모르지만 다른 선수 있잖아. 예. 삼점 슛의 영웅. 있습니다. 예. 그런 분이나 아니면 뭐 오바마 힐러리까지 예. 여러 개의 접촉을 통일교가 도와줄라 했잖아. 예. 이런 걸 보면 극비리에 만났을 수도 있다. 예. 이렇게 저는 추정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확인은 안 되는데 일단 그 윤영호 세계 본부장, 통일교 세계 본부장과 윤영호 씨하고 다른 통일교 간부들 사이에 이렇게 녹취록 보면은 이재명에게서 한학자 총재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이게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연락이 왔다는 말이 있고 이재명 대표 쪽에서 연락이 왔다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는 모르는데 지금 용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닌가는 추측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가 사실은 정치에 관심이 많은 종교 단체예요. 네. 그 전에 2008년 총선 때 세계 평화 가정당이라고 해서 네. 전 지역구에 전부 다 후보를 냈어요. 예. 후보를 냈는데 허경영 비슷하네. 그렇죠. 그때 허경영보다 더 하죠. 253개 전 지역구에 이제 후보를 냈는데 그때 1몇 %밖에 못 얻어서 또 그 정당이 해산이 되고 했는데 어쨌든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재명과 관련해서 하나 더 이제 봐야 될 것이 12월 2일하고 12월 9일 국무회의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화요일마다 국무회의가 있으니까 국무회의에서 갑자기 이 해산론을 이야기했어요. 예. 통일교 사실상 정교 일치 이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해산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본 사례를 들었기 때문에 통일교를 딱 찍은 거거든요. 예. 왜 통일교 해산론을 계속 2번이나 강조를 했을까? 결국은 이제 그 통일교한테 경고를 하는 거죠. 경고죠, 경고. 예를 들어 그 나에 대해서 불만 안 된다. 지금 이게 이재명 측권 지금 최대 100몇십 명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그렇죠. 15명 이야기도 나오고 예. 또 이게 지금 벌써 몇 명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통일교나 그게 윤영호 이분이 2인자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입조심해라. 예. 이런 데 저는 압박, 예. 경고로 보는데요. 예. 근데 이 진짜 무식한 게 조원철 법제처장 있잖아요. 조원철 대장동 변호사. 이자가요. 물으니까 해산이 민법의 문제입니다. 헌법의 문제가 아니고 민법의 문제라고 했죠. 이랬고요. 예. 그러게 민법의 법인이 예. 이제 그 비영리 법인이 예. 이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예. 또는 그 불법 행위를 계속할 때 해산한다. 예. 이렇게 민법 규정을 들고 그다음에 해산하면 재산은 정관에 의하는데 정관이 없으면 국고로 간다. 국구로 간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일본에는요. 예. 그때 아베 암살범이 그 부모가 통일교 다 재산을요. 네. 그때 통일교 막 재산을 강압해서 헌금 네. 이래가지고 그 해산 1심이 난 거예요. 그렇죠. 일본은. 근데 우리나라는 법원에서 놓은 거죠. 그게. 예, 1심만. 예. 근데 우리나라는 신천지 판례가 있어요. 그게 이번에 코로나 방역 거부하고 예. 그다음에 또 목적외로 막 활동했잖아. 예. 그러면 이제 서울시에서 해산을 한 거예요. 이게 자치단체가 하는 겁니다. 법인 해산은. 근데 그때 우리 판례가 뭐냐? 이거는 이제 그 민법의 문제가 단순 그게 아니고요. 종교 단체잖아. 따라서 이게 헌법의 종교와 결사의 자유와 관계된다. 따라서 이게 그 최우적으로 진짜게 그 불법이 기존의 어떤 종교재단의 목적하고 전혀 무관하게 불법이 할 때 심할 때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최후로 해산해야 된다. 그래 해산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헌법의 결사 자유는 종교의 자유 문제예요. 일반 이게 민법의 법이나 틀리다고. 우리 헌법의 종교의 자유는 중요한 자유죠. 법제처장이 법을 잘 모르네. 그 헌법이 문제입니다. 예. 이거는 이게 단순한 민법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이게 제가 신천지 판례가 있다. 그걸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따라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교가 일탈을 했지만 그러게 그 통일교는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본래 목적을 전혀 벗어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해산은 음포용이지 실제 재판 가면 어렵다 봐요. 그렇겠네. 그리고 이거 이제 통일교 입장에서는 대관 업무 한 거잖아요. 대관 업무. 그렇죠.
우리 기업체도 다 대관 업무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국가기관도 다 대관 업무해요. 대관 업무하는데 대관 업무하는 과정에서 이제 금품을 주고 했으면은 그건 이제 그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은 그 어프로치 한 거 가지고는 이거는 범죄가 되는 건 아니죠. 재단의 본래 목적을 하기 위해서 로비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단의 본래 설립 목적이 있잖아. 이거하고 네. 일탈해가지고 다른 범죄할 때 해산하는데 그렇죠. 이거는 그건 아니잖아요. 예. 따라서 이거 저는 뭐 통일교를 제가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저 무교고. 예. 그러나 저는 법학자입니다. 예. 따라서 이 헌법의 종교나 또 이게 결사의 자유가 있거든. 조직이 그렇죠. 모이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 이재명이가 그냥 해산하면 이게 직권 남용이고 소송하면 집니다. 예, 법제처장이 좀 저 법을 모르고 무식한 저 발언을 그렇습니다. 했어요. 예, 그리고 제가 또 어떤 분에게 들어보니까 이게 종교 단체를 해산한다고 해산되는 게 아니고 다만 이제 종교 단체는 세제 혜택을 받잖아요. 예. 세제 혜택을 그 박탈할 수는 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아니 그리고 우리 동학 교수요. 최재우 1대 교수죠. 예. 2대 최시영 음. 뭐 전봉준 예. 전부 이게 막 사형식 있잖아. 예. 근데 동학 교수가 늘어나잖아. 종교라는 게 법으로 뭐 그렇죠. 법에 내서는 데서 통일교가 없어집니까? 그렇죠. 종교라는 게 이거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것도 좀 무식한 소리 같은데 이재명이 이제 그 해산하면은 재산이 정부에 다 기속되는가 이렇게 했는데 이 지금 그 조은철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조은철 맞죠? 조은철은 이 해당 정관에 정해진 대로 하고 정관이 없으면 국가에 기속하도록 돼 있다고 했는데 아마 이 말 때문에 통일교가 굉장히 이렇게 좀 그 겁먹은 것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통일교 재산이 얼마나 되는 거 보니까 지금 최근에는 통계가 나온 게 없는데 그때 문선명 교주가 사망을 하고 나서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2009년 말 기준으로 통일교 우리나라에 있는 재산이 1조 7,361억 원. 그 기업이 15개, 세계일보, 뭐 용평 리조트 1화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이재명이 이거 해산을 만약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법인을 이제 해산을 시켜버리면은 그게 국고의 환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 그거는 이게 뭐 100% 불가능한 거고요. 100% 불가능한 거고. 네. 아마 이게 그 통일교 재산 아까 1조 뭐 몇천억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거는 이게 우리나라만 재산인데 네, 우리나라만. 이게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가기에 물론 통일교 문선명이 우리나라 선민으로 보지만 네. 실제는 이게 그 강한 거는 일본이 헌금은 제일 많고요. 예, 그래서 그때 그리고- 아베 예. 그 피살된 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이나 이 북미에도 많습니다. 재산이. 미국에 뭐 신문사도 있잖아요. 예. 워싱턴 타임즈. 예. 미국이나 그리고 이게 이제 통일교 재산이 이게 통일교가 3등분 돼버렸어요. 아,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후에. 문선명 총재가 네. 그 한학자에서가 7남 7녀야. 7남 7녀입니다. 예. 근데 7번째 아들 문현진인가 7번째한테 넘겨주는데 예. 근데 한학자가 참 엄마다 이래가지고 예. 자기가 2대 교수가 된 거예요. 이제 교주가 됐죠. 그래서 채취하더라고요. 예. 저기 그 교주 방귀 들고 예. 아들 둘이 하고 예. 엄마하고 예. 그렇게 3등분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예. 그러니까 재산도 이게 어떻게 분배되는지 모르겠고 예. 아마 이게 그 금고에서 이번 특검이 예. 280억이 나오고 현금만 준 거 다 빼고 현금만. 남아있는 현금만 예. 금고에서 어마어마. 280억. 예. 따라서 이게 그 재산이 얼마인지는 3등분 돼 있고 저게 전 세계에 많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예. 어떤 경우든지 이게 다 정관에 그게 없겠습니까? 그렇죠. 정관을 다 우리 법조인이 만드는데 예. 해산도 안 돼. 해산되면 다 이게 어떻게 한다 다 있어요. 예. 그 국고기소가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국고 기속도 어림도 없는 이야기고 이것은 또 민법의 문제가 아니고 한데도 계속 이재명이 두 번이나 국무회의, 요즘 국무회의 오프닝 방송 생중계되거든요. 예.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통일교 해산시키겠다, 통일교 재산 다 몰수해버리겠다고 하니까 윤용호 씨가 말을 바꾼 것 아닌가. 예. 윤용호 씨가 계속 뭐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 9일날이죠. 10일날 본인의 구형 선고가 되는 날 그때 구형 4년을 받았지만 구형 선고가 되는 날 원래 명단을 다 까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돈 받은 사람들, 정치인들 명단을. 그런데 그날 침묵을 했거든요. 침묵을 하고 어제는 갑자기 누구죠? 권성동 의원 그 재판에 정인으로 나와가지고 정치권 접촉 그 세간에 해자되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 폭로를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말을 바꾸는데 이게 뭐 배경이 뭘까요? 아마 이재명의 이런 뭐 겁박 이런 게 좀 작용을 했을까요? 저는 이제 윤영호 이 사람 보면서 이게 그 이화영이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윤영호가 이제 어려요. 76년생이에요. 예, 그렇더라고. 그다음에 그 선문대학교 그 통일교
재단이잖아. 예, 예. 거기에 학사고요. 그다음에 동국대에서 불교 석사 박사를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성균관대에서 유교도 했어요. 아, 공부 많은 사람이야. 통일교는 어쨌든 기독교의 계열이니까는. 예. 그쪽 옛날에 정말 유불선을 다 유불선을 다 하는 거네. 최치원처럼. 근데 아. 똑똑한 사람이니까 76년생이 예, 예. 됐는데 부인이 재정국장이에요. 재중국장이죠. 통일교. 자, 그러면 저는 이게 처음에요. 자꾸 이게 자기한테 괜히 일탈로 해가지고 예. 네가 뭐 배달사고 낸 거 아니냐, 예. 횡령 아니냐 이런 게 의혹이 있었던 것 예, 같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열받잖아요. 예. 처음에 꼬리 자르기로 하니까 예. 나중에 다 부르던 것 같아. 예, 예, 예. 자기가 예. 위에서 자꾸 이제 자기한테 꼬리 자르기 하니까 이번에 통일교에서 공식 입장도 나왔어요. 예, 입장도 예, 나오고 입장도 나왔어요. 그전에도 꼬리 자르기. 한 학자를 보여야 되니까 예. 음악이 그 개인 일탈로 개인 일탈로 계속 이야기. 하니까 근데 열받으니까 쫙 부른 것 같아. 근데 음. 부인이 어제 정인 부인도 나왔어요. 아, 같이 나왔죠. 예. 그러면서 이게 당신 정신 차려. 아, 이화영이 이화영 지금 이게 다 불다가 이게 큰일 나다 죽어. 예. 이화영이도 부르다가 예. 백정화 씨가 장이 정신 차려. 예, 예. 이재명이 그렇잖아요. 그렇네. 이 불다 보면 다 죽는다. 예, 예. 자, 일단 이게 저는 큰 이유가 세 가지로 보는 게 첫째는 예. 이재명의 협박이 먹힌 거죠. 이재명이 협박 먹혔다. 진짜 불다가 통일교 다 죽어. 예, 예. 협박. 예. 두 번째, 예. 이 사람이 김건희에서 권성동구만 4년 구형받았어요. 그렇죠. 맞죠? 예, 예. 근데 이번에 전재수하고 또 준 걸로 또 피의자로 입건됐어요. 아, 새로 또 입건됐구나. 경찰청에. 예, 예, 예. 경찰청에 그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특별수사본부가 예, 구성됐잖아요. 예, 예. 또 입건됐다니까. 예, 예. 그럼 이게 또 3, 4년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근데 자기 형량만 벌잖아. 예, 예. 돈 주면 이게 쌍벌 규정이야. 쌍벌. 아, 준 사람 받은 사람 다 처벌되니까. 다 처벌돼요. 예, 예. 정치 자금 건 뇌물은. 그렇죠. 알선 수재는 받은 놈만 처벌해. 준 사람 처벌 안 해. 예, 예. 알선 수재. 근데 정치 자금 건 뇌물은 양쪽 다 처벌해. 예, 예.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이거 자기 자살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감옥에서 계속 썩을 것 같아. 그렇죠. 몇 년 살지 예. 몰라요. 예. 거기 두 번째 예. 정신 차려보니까 이게 내가 자해극을 벌이고 있는 거야. 예, 예. 이게 두 번째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그 세 번째는 부인이 아직도 이 통일교 재단에 아까처럼 재정국장이고 예, 예, 예. 여러 개 있으니까 통일교가 뭐 자기 꼬리 자르게 해도 떠날 수는 없잖아. 그렇죠. 통일교를 이렇게 좀 보호해야 되겠다. 자기도 살고 예. 부인이 있는 통일교도 살고 이게 이재명도 예. 자꾸 협박하니까 이런 데 복합적으로 머리 굴려 보니까 예. 안 부는 게 낫잖아요. 제가 봐도 불만 다 죽는데 예. 자기를 선처해 주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거기에 저는 번복했다 이래 봅니다. 이 민중기 특검뿐만 아니라 이 특검의 편파 수사가 이 한두 건이 아니지만 특히 이번에 통일교 관련해서는 아주 그 편파 수사가 너무나 심하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야당은 17명에 관해서 30차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당은 단 한 차례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조사가 최소 17명 30차례. 그 압수수색도 야당은 최소 20차례 이상. 그런데 여당은 제로입니다. 자, 이걸 보면 민중기 특검이 얼마나 편파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자, 민중기 특검은 그 앞에서 이 양평 군수 관련해서 정희철 면장, 양평의 정희철 면장과 관련해서 강압 수사를 하다가 정희철 면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하지도 않은 것. 자, 계속해서 누군가 이름을 대라. 김선교 전 의원, 전 면장이죠. 전 그 군수죠. 김선교 이름을 대라. 이렇게 시켰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강압지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노릇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민중기도 단서를 잡고도 3개월째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가 경찰에 고발을 당해서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단수사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재수 전 장관, 그리고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정치인 3명, 또 이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 등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를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자, 다만 경찰은 이 윤영호 씨가 특검에서 진술한 로비 대상 정치인 가운데 자, 이 일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혐의점이 없어서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자, 그래서 그 명단을 보면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훨씬 더 많다. 그래서 경찰은 이 사건을 받은 당일날 23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는 등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특검팀의 편파 수사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꾸려진 민중기 특검은 지난 7월 수사 개시 이후에 줄곧 윤석열 정부 인사와 그리고 국민의힘 쪽만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특검은 전 정부와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최소 18명을 30차례 이상 조사했습니다. 압수수색도 20차례 이상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전현직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을 비롯해서 핵심 인사들이 통일교와 유착한 관계, 단서가 나왔는데도 이와 관련해서 단 한 명도 조사하지 않았고 한 곳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법조항을 편파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편파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특검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메모 등을 근거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특검은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윤한홍, 오얼섭 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 네트워크 본부장, 박창욱 전 경북도 의원 등을 줄줄이 수사했습니다. 이 중에 권성동과 그리고 박창욱 전 도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어 특검은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 의혹을 집중했습니다. 특검의 수사 내용이 흘러나올 때마다 민주당에서는 정교 유착 정당은 해산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특검은 윤씨 주도로 윤영호 주도로 통일교 자금 1억 4,400만 원이 국민의힘 지역 당협 20곳에 후원금이 뿌려진 사실을 확인해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 일부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 등 민주당 인사에게도 후원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특검이 민주당 후원 부분은 수사에서 쏙 빼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특검은 통일교 교인들이 국민의힘 당원을 집단 가입한 의혹도 수사해서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총재 그리고 윤영호 씨 등을 기소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 관계자들의 여야 모두 당원을 가입을 진행했다 하는 진술이 나왔지만 김건희 여사 등의 공소장에는 국민의힘 부분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을 다 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특검은 지금 이렇게 명단이 나온 것도 정식 조서가 아닌, 그러니까 전재수라든지 임종성 의원 같은 사람들은 정식 조서가 아닌 면담을 통해서 수사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수사팀은 지휘부의 수사의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특검보와 민특검이 별다른 판단과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수사팀 검사들은 검찰로 파견 복귀를 앞둔 11월 초에 민주당 인사들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조제 번호만 달아놨습니다. 조제 번호. 이 조제 번호라고 하는 것은 입건 전에 내사 단계에서 부여하는 사건 번호입니다. 한 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로 파견 복귀를 해야 해서 나중에 직무유기 등의 문제가 생길까봐 내사 사건 접수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식적인 사건 접수 기록만 남겼을 뿐 사실관계 확인 등의 실질적인 내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다 발견해놔놓고 왜 수사를 하지 않았나? 나중에 이렇게 책임 추궁이 올 것 같으니까 조제번호만 딱 달아놓고 이 수사에 관련해서 사건을 무시하지 않고 접수는 해놨다. 이렇게 하고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을 보면 지금 지난 10월 초 특검에서 조사받은 양평군수 정희철 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한쪽을 몰아가지고 일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특검 수사가 얼마나 편파적이고 왜곡되어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특검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권력 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검찰은 정권 교체로 수뇌부가 친정권 인사로 물갈이 되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은 자천이 됐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검사는 자천시켜버리고, 범죄자들에게는 돈을 주고, 그리고 지금 여기 더불어민주당 여권 의원들은 아예 입건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민중기는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만 기소하고 수사 과정에서 나온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4개월 동안 덮어놨다는 겁니다. 온갖 별건 수사를 하더니 민주당 관련 수사는 권한 밖이라고 합니다. 자, 이재명이 통일교 해산을 지시하자 통일교 측은 재판에서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자, 그래도 이 민주당 의원 측, 민주당 측 사람들 명단을 발표할 줄 알았는데 이재명이 통일교 해산하라, 이런 검토를 해봐라 이러니까 아예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자, 통일교 측과 접촉 정황이 드러난 현 정부 장관급 인사만 3사람입니다. 자, 전재수 장관만 물어나고 나머지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최측근과 민주당 전 현직 의원들 이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은 그야말로 본격적인 수사를 하면 더불어민주당 게이트가 확 퍼진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민주당 쪽만 봐주고 있는 이런 수사다. 자, 민중기 특검, 민주당을 봐주고 있는, 그래서 민중기는 민주당에는 특별한 검사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 민중기도 수사를 해서 반드시 사법 처리를 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